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다우존스 지수. 이 앞날에 대해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늘 잘 나갈 때마다 비관론 등장하는 것이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 루비니 교수가 다우존스 지수가 폭락할 것이라는 비관론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월가에서는 이 어려울 때마다 비관론을 내놓는 루비니 교수의 예측이 얼마나 맞았는지 이 얘기를 하는 게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해요. 내심 안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있는데요. 네, 그런데요. 이 루비니 교수의 예측이 얼마나 맞고 있는지 오늘은 이 문제를 다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루비니 교수가 이번에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지금 전망을 했는데 아주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루비니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의 다우지수가 관심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끝나자마자 바로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에서 미국의 지금 주가 상승세가 9일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1996년 11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상당히 화두가 돼 있는데 그만큼 여러 사람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루비니 교수도 사실 미국의 증시와 관련해서 지금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아시겠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서프라임 모기지론 이것을 처음으로 예측해서 사실상 유명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그때의 명성을 이용해서 지금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 이제 컨설팅 업체인데요. 네. 회장을 맡고 있고요. 뉴욕대 교수도 이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실제로 여러분 다른 일이 좀 바빠가지고 학교 수업은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업 기간에 이렇게 수업 기간에도 국제 컨퍼런스에 많이 참여하는 거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네네. 근데 보면은 이제 아까 모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꼭 이렇게 증시든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전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슈가 될 때마다 여러 가지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문제 관련해서 다우지수가 지금 9일 연속 1996년 11월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마쿠파와 함께 올해 증시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이다 하는 이런 데서 지금 월가의 주가 예측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몰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유명한 루비니 교수의 예측들이 맞았는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요. 네, 일단 이 금융위기가 시작된 직후에 금융위기가 10년간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 금융위기 직후 5년 전이었었는데요. 아마 이때 가장 화두를 받았던 사람이 루비니 교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프라임 자체를 처음으로 예측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의 신뢰도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당시에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현지에서 생생하게 들었습니다는 미국 경제가 경제 스케일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세계 경제 중심축이기 때문에 중심에서 이렇게 위기가 발생하면 상당히 위기 극복이 오래될 것이다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미국 국민과 세계 투자자들을 어렵게 했었는데요. 당시 내용을 보면은 10년간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가 1930년대에 버금되는 제2의 대공황. 이거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위기가 발생한 지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어떨까 했을 우리가 리퀴드 크라이스, 유동성 위기, 그 다음에 시스템 크라이스, 시스템 위기 극복, 그 다음에 실물 경제 회복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위기 극복 정도를 평가할 때 지금은 7분 응선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이런 걸 반영해서 미국의 다우지수가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 위기 직전의 수준이 아니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를 볼 때는 루비니 교수가 이 대목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예측이 잘못됐지 않았냐. 경우에 따라서는 오바마 행정부, 그다음에 버냉키 의장, 대공황의 전망가인 버냉키 의장의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서 너무 경시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위기 직후에 10년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잘못된 예측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짚어볼까요? 특히 루비니 교수가 이 여느 국가보다도 미국 경제에 대한 예측을 상당히 많이 내놨는데요. 그중에서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진 이후에 예상했던 트리플 딥 또 전망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볼까요? 우리 투자자들도 이때 당시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진 때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 8월 달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2011년 9월 달이 네. 굉장히 국내 증시도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웬만큼 한국경제TV를 계속해서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은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때 루미니 교수가 정전의 미국 경제가 저점이 2개 형성된다 하는 더블딥에서 한 단계 더 이렇게 악화시켜서 저점이 한 번 더 형성될 것이다 해서 트리플 딥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 미국 경제 보면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의 어떤 적절성, 그 다음에 미 국민들의 어쩜 오리언트돼 있던 이러한 그 경기 회복 대책, 그리고 버냉키장이 재정 정책과 잘 조화를 이룬 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미국 경제가 그 이후에 추세적으로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고용 문제 같은 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회복세는 아닙니다는 그러나 최소한 루비니 교수가 얘기했던 트리플 딥 얘기, 네. 지금 월가에서 월가에 참여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거의 거론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이렇게 트리플 딥에 대한 전망은 상당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보세요. 네. 올해는 이례적으로 1월달, 2월달에 미국 경제가 비교적 괜찮다 이런 시각을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불과 2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3월달, 이달 들어서 보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해 안에 상당폭 떨어질 것이다 해서 올해 들어서는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하실 때마다 네.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신뢰를 좀 이렇게 경기 예측과 관련해서 믿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씩 엇나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한편 이 국제 위상이 한층 높아진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예측을 했습니다. 뭐 경착륙의 네. 우려라던가 아니면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아니면 올해의 경우에는 퍼펙트 스톰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중국 경제에 대해서 루비니 교수가 각종 국제 컨퍼런스에서 많은 부분의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번에 위기를 거치면서 가장 경제 위상이 높아진 국가가 중국 경제거든요. 이거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이 주가가 생각만큼 안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금융위기 과정에서 이 중국 경제 위상이 높아지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거치면서 베이징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 위상은 1인당 GDP 5,000달러에 비해서는 네. 상당히 위상이 높아져서 지금은 중국이 미국에 보급될 수 있는 차이메리컬 G2 국가, 아주 명실국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각도에서 자연스럽게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루비니 교수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네.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경착륙에 빠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들 인컴 트랩, 즉 중저임금 함정에 빠질 것이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는 중국 경제가 퍼펙트 시스템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퍼펙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이게 안 좋아지는 폭풍과 몰아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올해입니다. 근데 올해 시청자 여러분 중국 경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보면 일단 성장률로 보면 중국 경제가 작년에 3분기에 7.4%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7.9%, 올해 1, 4분기에는 한 8%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았느냐 이런 시각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주 국가 입장에서는 현안을 처리해서 경제 성장을 끌어올릴 때 역시 체제의 어떤 통제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스윕평 체제가 러커창과 함께 같이 이렇게 체제가 되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어떤 성장을 저해시키는 여러 가지 슬러지를 이렇게 제거하는데 발빠르게 움직일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중국 경제 한 8% 내외의 안정적인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중장기적인 목표인 마오버 정책, 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소한 퍼펙트 시스템에 빠질 것이다 하는 이런 예측은 지금까지 정황을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의 교수의 그 잘못된 예측만을 또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좀 예측이 맞아떨어진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유럽 위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그리스 엑시트, 이 그렉시트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리스는 어떤 상황인지요? 작년에 그 시티 그룹과 함께 그렉시트라는 것은 이제 유로존에서 그리스가 탈퇴한다 해서
그리스 플러스 엑시트에서 이 출구다고 이렇게 합성어다 이렇게 보일 때 있는데요. 작년에 투자자분들을 많이 울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대목은 지금 그리스가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속에서도 최소한 그리스의 국채를 수익률을 보면 상당폭 내려간, 다시 말하면 국채 가격이 상당히 올라간 이런 수준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있는 이렇게 보면 과거보다는 상당히 우리 스태프님께서 상당히 좀 밝게 비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의 상황이 바로 지금 화면에 비치는 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1년 전에 이렇게 한국경제TV의 자료 한번 보면 그리스에서 전부 뭐냐면 전부 시위를 하는 장면들을 비춰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비교적 좀 괜찮은 것 같죠? 이렇게 좀 여유롭게 가는 것 같죠? 모습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에 잔존시켜서 간다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탈퇴하는 브렉시트보다는 유로존에 이렇게 머무는 지유로 방식이 지금은 되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루비니 교수가 좀 잘못돼서 너무 상황을 좀 악화시키는 측면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유로화 환율이 유로화 출범 당시의 등가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오히려 우리처럼 너무 강세여서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유럽의 회원국들 사이에는 경쟁력 여부에 따라서 지금 유로화의 강세 부분에 대해서 일본처럼 약세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장 개입 문제를 두고 굉장히 거세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일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지금 수출에 의해서 경기를 회복돼야 되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유로화 강세 부분이 적정 환율 수준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초강세이기 때문에 이걸 좀 약화시켜야 된다 해서 독일과 나머지 16개국 사이에 굉장히 거세게 논란이 일었던 겁니다. 만약에 루비니 교수가 예측한 대로 유로화가 등가 수준이라는 것은 1유로에 1달러 출범 당시의 수준인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유로화 강세 문제를 두고 회원국 간의 논란은 최소한 거론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론된다는 것은 그 예측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유로화 환율 보면 유로당 1.18달러. 이게 최저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위에 재정위기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걸 거점으로 해서 최근에는 1.30달러까지 이렇게 유로가 강세가 되다 보니까 회원국 사이에 강세 논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루비니 교수의 말을 믿고 브렉시트 여기에 유로화가 등가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해서 이 유로화 약세 베팅한 사람은 가장 지금 손실을 국제 금에 대해서 베팅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장 손실을 빚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유로화 예측은 지금은 오히려 그때 당시와 달리 상당히 강세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루비니 교수가 지금까지 내놨던 전망들 실제로는 어떤가, 좀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좀 하나씩 짚어봤는데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이번에 이제 다우지수가 폭락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대해서 이게 과연 어떤 근거를 들어서 정말 그렇게 갈 만한 가능성이 충분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짚어봐야 되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그 다우지수에 대해서 그만큼 앞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월가에서 루비니 교수의 예측에 대해서 이렇게 화두가 되는 것은 바로 다우지수의 앞날에 대해서 지금 9일 연속 상승해서 1996년 11월 이후에 아주 이례적인 현상, 96년 이후에 이례적인 현상이라면 몇 년입니까? 굉장히 높죠? 그렇죠. 거의 20년 가까이 됐으니까요. 한 17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17년 정도의 경제 현상이라는 건 반복되는데 17년 현상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영향력 있는 예측가들이 내놓은 거에 대해서 자, 이것을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례적으로 다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루비니 교수가 이렇게 마크 파버와 함께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데, 일단 마크 파버는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했을 땐 올해 마크 파버가 최소한 1분기 내지는 상반기 미국의 주가가 20% 폭락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3월 달 정도다 보니까 미국의 랠리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마크 파워도 그런 것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정 기간을 하는 게 아니라 올해 안으로 바뀌어진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루비니 교수의 예측도 지금 월가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왜 얘기를 하느냐? 굵직굵직한 예측이었습니다.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떻게 지속될 것이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유로화에서 유로존에서 그리스 문제라든가 유로 가치 문제라든가 아주 굵직한 세계 투자 입장에서 네. 지금 시청자분도 몇 년 지났지만 다 기억하는 이런 예측들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 예측들이 사실 저는 진행자께서 맞았다 틀렸다 얘기지만 맞았다 네. 틀렸다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현상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대체로 보면 월가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 사실 영향력에 비해서는 너무 그 예측이 결과가 초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나오니까 예전에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게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는 이렇게 늑대와 소년인가요? 네. 그래서 그에 비유하는 시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그 루비니 교수의 예측, 마크 팝의 예측보다는 오바마 정부의 신뢰, 버냉키의 신뢰에 대해서 더 크게 간다. 왜냐? 금융위기 5년, 우리가 또 생각하기에는 10년 정도 경제 스케일 규모가 큰 국가에서 위기가 지속되면 위기 극복이 쉽지 않다 하는 각도에서 금융위기 직후에 루비니 교수의 얘기를 많이 신뢰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을 이렇게 루비니 교수의 예측이 잘못됐다 할 정도로 위기 극복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역시 루비니 교수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부, 그 다음에 버냉키 장의 위기 극복의 대처 능력 예. 이것이 더 훌륭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오바마 정부라든가 버냉키 장의 지금의 정책적으로 주안점은 어떻게 두느냐 이게 더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바마 정부라든가 버냉키 입장에서는 정치의 여지가 많이 소모됐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부의 효과,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하우스홀드 입장에서 가장 경제 기초 단위는 가계에서 자산소득이 이렇게 증가할 때는 자산소득은 임금소득에 비해서 Y분의 SE 소비상이 높기 때문에 네. 그만큼 소비가 되면 총수 항목별배에서 민간 소비의 기여도가 70%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의 효과에서 경기 회복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월가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데서 경계심이 있긴 하지만 폭락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마크 파벨이라든가 루비니 교수의 이런 것은 상당히 이렇게 공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라서 과거에 이렇게 공인 같은 경우에는 예상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되면 그 이후에 아무리 좋은 얘기가 하더라도 이렇게 믿지 않는 우리 속담에 콩으로 매주를 쓰는 매주를 써더라도 그건 아주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믿지 않는다 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비관론에 위축되기보다는 말이죠. 살면서 항상 최악의 상태에 좀 대비를 하는 마음 그런 차원에서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네, 이 늑대가 나타났다 이런 비유도 참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 서프라임 사태를 예상했던 루비니 교수 다우지수가 폭락한다는 이 말을 했는데 그동안 루비니 교수의 예측이 얼마나 맞아봤는지 오늘 그 부분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